예, 저번 시간에 제가 얼굴을 봐야 되는 이유, 얼굴을 보고 성격과 그 사람의 건강을 찾는다는 이 얘기까지 드리고 이제 끝을 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얼굴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 몸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를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형태는 체질과 우리 몸의 성량, 즉 성격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서 이제 주로 보게 되고, 세상의 중심은 나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코가 나를 뜻한다. 나를 중심으로 상중하부로 나눠본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요, 상부, 중부, 하부라는 건 이쪽을 상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을 중부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하부라고 얘기합니다. 중부를 코끝까지로 주로 보죠. 이렇게 중부, 하부라고 그러는데, 자, 코는 나를 뜻한다, 뭘 하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거의 중심은 자기죠. 그러니까 이 코 자체를 사람의 가장 중심으로 잡고 우리가 모든 얼굴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상부, 이쪽을 중부, 이쪽을 하부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림을 그려드린다면은, 우리 몸을 그릴 때 얼굴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도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마들은 우리 몸의 얼굴이라든가 머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코 쪽에 긴 것들은 주로 뭐를 나타낼까요? 우리 몸의 척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의 내무라든가 우리 몸의 모습들은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 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우리 몸과 우리 몸 밖과 몸 안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척추계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코가 휘거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코가 이렇게 삐딱하게 휘어 있으면은, 코가 휘면 당연히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호흡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로 가지고 알 수 있는 건강이 뭐 있습니까? 일단 호흡기 건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휘어져서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코를 바로 하는 수술들을 해줘야지만 아무리 비염 치료를 잘하더라도 잘 안 되다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척추의 건강 상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코가 휘었거나 코가 삐뚤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고, 척추 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한의사들은. 그리고 코처럼 길게 뻗어 있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장이죠, 장. 장, 우리 위장할 때 장이요. 장계통이 혹시 코 쪽을 보면서 이상이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두 나타나는 건 제가 강론에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코, 눈, 입에 따라서 각자 보는 개념들이 다 다르고, 이게 상징하는 의미라든가 상징하는 장부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간단한 코, 우리 몸의 제일 중앙에 있는 코 자체만을 보더라도 코는 당연히 호흡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코가 이상하거나 코의 색깔이 다르다거나 코가 비뚤어져 있거나 호흡기 이상이 있거나 누구나 체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몸에 가장되어 있는 척추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척추에 이상이지 않을까? 또 한의사들은 의심을 해보고 또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몸이 가장 긴 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장이 이상이 있느냐 체크를 해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강론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서 본 얼굴 세 가지 형태거든요. 보시면은 평범한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이 가장 기본적으로 평범하다기보다 가장 일반적인 얼굴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은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어떻게 건강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건 뭐죠? 들어가 있다는 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뾰족하다는 것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은 약간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로 내성적인 작용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건
쉽게 풍선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게요. 풍선을 비유하면 일반적인 풍선들이 이렇게 공기가 꽉 차 있다 그러면 이거는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막 밀어내고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풍선 자체에 우리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하늘이 이렇게 떠다닐 때 여기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빵빵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밑에 불을 이렇게 떼어주지 않습니까? 맞죠? 열기가 있으면서 이 공기 자체를 팽창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안에 뭔가 꽉 차가지고 밖으로 나오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쪼그라드는 거죠.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라든가 이게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우리가 비추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열이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차가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옆모습을 보고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거나 그랬을 때는 아, 이렇게 들어가신 여자분들이 왔을 때는 혹시 손발이 차지 않으세요? 몸이 차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격 자체는 혹시 내성적인 성격이 아닐까 하고 일단은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의 형태를 딱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것들이 뭐냐면은 각진 얼굴 형태 중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굴 형태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멀리서요, 산을 이렇게 볼 때요, 멀리서 산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산을 보는데 여기에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우리가 멀리서 여기를 쳐다볼 때 여기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아니면 돌이 몇 개인지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이게 돌산이구나. 이게 나무가 많구나.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의 모양이 어떤가. 그게 바로 얼굴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몸의 형태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또 특별한 부분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의 얼굴 형태가 네모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져 있죠. 어떻습니까? 각이 딱딱딱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그럼 안에 몸 안도, 몸 내부도 각이 져 있습니다. 자, 네모 얼굴 중에서는요,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긴 직사각형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거의 옆으로 넓다기보다는 거의 정사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각형인데도요, 똑같이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네모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게 중심이 딱 여기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도 잘 안 넘어지고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있으려고 그러죠. 잘 쓰러지지 않죠. 근데 이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툭 치면은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도 가벼우니까 밑에 넓지가 않으니까 쓰러지거나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집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집도 세지만은 어떻게 해요? 씩씩 잘 움직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민하고 짜증스럽다고 그럽니다. 더 쉽게를 비유한다면은 각이 져 있는 얼굴들은 어떻게? 일종의 로봇처럼 딱딱 각이 져 있죠. 딱딱 절도 있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넓은 것들은 힘쓰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산 처리하는 로봇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죠. 각이 딱딱 져 있으니까 자기 주관대로만 딱딱 가고 예민하고 짜증스럽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주로 보면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성격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면서 고집이라기보다 예민하고 짜증스러우면서 자기만의 주관대로 딱 각이 져서 움직이는 사람.
성격도 각이 져서 움직이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각이 져 있지만은 힘이 세고 잘 안 움직이죠. 이 사람들은 듬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듬직하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서 낱말을 잘 안 듣죠. 자, 이 각진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 형상의학에서는 기과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하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기력, 기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어느 게 더 튼튼하고 기운이 더 세 보일까요? 이게 더 세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기운이 막힌다고 그러거든요.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얼굴 각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은 약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강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주먹으로 흥한 자는 주먹으로 망한다는 똑같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체력을 믿고 하다 보니까 순간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체형이라든가 이런 얼굴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체력을 너무 믿지 말고 체력이 좋죠. 체력이 좋더라도 너무 체력을 과하게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일쭉하게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예민하고 짜증스럽잖아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지게 돼 항상 기운을 보충해주고 예민하고 짜증나는 것들 자기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짜증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재라는 게 있는 게 진피라고 하는 귤 껍질차 있죠? 귤 껍질차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기운이 막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뚫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인상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력을 보충해 주게 됩니다. 자, 각이 져 있으면 얼굴이 각이 져 있으면 마음도 각이 져 있다. 근데 마음이 딱 중심을 잡아서 각이 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사각형 형태들은 듬직하지만 굉장히 고집이 셀 수가 있고요. 마음이 길쭉한 사람들은 치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민하고 짜증날 수가 있다. 단 자기 주관들이 확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각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동글동글한 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모난 얼굴들은 한방쪽에서는 기과라고 그런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진피차, 소위 말해서 귤껍질차나 인삼차 같은 것들을 드리게 되고 물론 큰 질환들이 오시면 당연히 한의원에 가서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한의사들한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나 만약에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이 져 있다면 아, 성격이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